안녕하세요, 김덕주 실장입니다. 오늘은 글로벌샵이라고 하는 것들을 좀 배워보려고 하는데, 글로벌샵이 뭐냐라고 하면 생각하시는 거 있잖아요. 글로벌 판매, 해외로 진출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굉장히 간단하게 채널 그대로 내가 상품 등록한 거를 번역만 딱 해갖고 추가로 노출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내 상품이 만약에 글로벌에 좀 먹히는 상품이다 그러면은 번역 페이지 하나로 그냥 추가적인 판매를 일으켜낼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글로벌이라고 하니까 배송이 되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내가 주문이 들어오면 그냥 인천에 있는 G마켓 물류센터로 내가 국내 배송비만 들여갖고 보내주면 알아서 G마켓이 발송을 해주는 이런 시스템을 가진 꽤 좋은 형태의 판매입니다. 그래서 오늘 잘 들어보시고 내 상황에 맞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얼른 준비하셔서 좀 더 좋은 매출을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글로벌샵을 이해를 하시려면 G마켓에 접속을 하시고 화면을 보시면 우측 상단에 이렇게 글로벌이라고 되어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클릭하시고 잉글리시 중문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는 중국에다 좀 팔고 싶어 라고 하면 중문을 클릭하시면 돼요. 검색창에다가 중국어를 넣어야 되냐? 안 그래도 돼요. 그냥 한글을 이렇게 넣으셔도 동일한 검색이 됩니다. 마스크팩 검색하고서 아래쪽에 이렇게 쭉 내려와 보니까 첫 번째 있는 판매자 그냥 클릭해 볼게요. 이 판매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품명이 이제 중국어로 다 번역이 되어 있고 위안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아래쪽에 쭉 또 내려와 보니까 여기 옵션이 이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래쪽에 또 쭉 내려서 상세 페이지나 이런 것들을 보니까 번역이 되어 있는 페이지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번역은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에요. 지금 보시는 판매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 슈퍼딜이나 행사 이런 것들을 좀 나가는 판매자이기 때문에 글로벌샵 팀에서 번역을 좀 지원을 했거나 아니면 실제로 판매자가 번역을 한 경우거든요. 근데 제가 예전에 판매를 했을 때 이렇게 완벽한 번역은 사실상 필요가 없었어요. 뭐만 생각하시면 되냐면 상세 페이지에 나와 있는 주요 단어들 그런 것만 번역을 어느 정도 해두시고 중국어 간체로요. 네이버 번역기 활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선택해 놓은 이 옵션의 값과 좌측에서 보는 이 옵션의 어떤 순서가 동일하시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걸 보고 구매를 하려고 하는데 페이지에 소개한 내용과 옵션을 선택하는 내용이 다르다라고 하면 구매를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상품의 어떤 모델명과 그리고 옵션에 보여주는 모델명 이 두 가지만 동일하게 맞춰주면 쉽게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겠고 ESN 플러스에 이렇게 들어오셔서 본인이 등록한 국내 상품의 수정을 클릭해 갖고 들어와 보시면 이렇게 아래쪽에 쭉 내렸을 때 보여지는 게 상품명이에요. 상품명에 국내로 등록한 상품명은 이 상단에 위치해 있고요. 아래쪽에 쭉 내려보니까 다국어 상품명이라고 해갖고 이미 번역이 자동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내가 등록한 게 상품명이 자동으로 그냥 번역이 알아서 된 경우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조금 언어에 익숙해. 그러면 난 이 언어를 조금 더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로 바꿔주고 싶어 라고 하면은 조금 더 추가를 해갖고 완벽하게 100바이트를 맞춰주시면 되고요. 아래쪽에 또 쭉 내려와서 옵션을 설정해 놓은 걸 보니까 물론 옵션을 선택할 수 없는 카테고리가 있겠지만 이 경우에는 지금은 옵션을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색상 같은 경우에 주의하셔야 되는 점 이 위에 있는 블랙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추천 옵션이에요. 근데 아이스 그레이라고 적어 놓은 거는 사실상 추천을 안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직접 입력을 통해서 등록을 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영문, 중, 일문 설정 이렇게 누르면 위에 있는 추천 옵션은 알아서 번역이 되지만 아래쪽에는 번역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는 내가 직접 다 타이핑으로 쳐갖고 넣어주셔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옵션과 이미지를 동일시켜야 되기 때문에 아래쪽에 이렇게 노출 정보 또 들어오셔서 보시면 국내 상품 페이지를 넣을 수 있는 편집기가 이렇게 딱 되어 있고 그 이후에 영문 상세 설명 등록, 중문 상세 설명 등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걸 하나하나 클릭하셔갖고 번역된 페이지를 아까 단어만 번역하라고 했죠. 이 페이지를 그냥 딱딱 업로드 해주시면은 그냥 끝나는 경우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등록한 국내 페이지를 글로벌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 드렸던 거 꼭 기억하시고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내 상품이 판매량이 나오는 것 같다. 그럼 얼른 적용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겠죠. 내가 등록을 해놓고 이게 이제 글로벌샵에 보였단 말이에요. 고객이 주문을 하겠죠. 그런 경우에 ESN 플러스에 이제 주문이 들어왔을 때 확인하고 발송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ESN 플러스에 보니까 미리 주문을 저희가 허위로 조금 해놨어요. 실제로는 안 들어오니까 저한테는 주문 확인을 눌러볼게요. 주문 확인 눌러서 확인까지 눌러주고 발송 예정 쪽에 들어오니까 국내 주문권은 왼쪽에 이렇게 탭으로 표현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해외 배송 한 건 해갖고 우측에 파란색이 이렇게 탭이 활성화가 됐죠. 그 탭을 클릭해보면 아까 보셨던 그 주문건이 보여지기 시작하실 거고, 주문번호 확인해서 어디로 보내야 되는지 한번 볼게요. 인천 중구 항동 7가의 지마켓 해외 배송 물류센터 이쪽으로 보내래요. 이 정보를 그대로 내가 택배 보내듯이, 국내 택배 보내듯이 작성을 하셔가지고 송장 출력해서 보내주는 형태인 건데, 여기서 또 하나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 라벨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해외로 가는 거기 때문에 추적이 되고 이 물류의 어떤 기준을 나누려고 한다면 반드시 구분점을 찾기 위해 바코드가 필요하다는 얘기겠죠. 여기 있는 라벨 인쇄를 이렇게 클릭하시면 팝업창이 뜨죠. 인쇄를 하셔갖고 각 상품에다가 이런 식으로 붙여주시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전문적인 라벨을 사서 붙여야 되나?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게 원래 정석이에요. 그런데 그게 없으시다라고 하면은 A4지에 출력을 하셔서 다 그걸 가위로 자르신 다음에 그 부분만 뭐 양면 테이프로 붙이시든가, 아니면 안 떨어지게 아예 테이핑으로 딱 해버린다든가, 또 아니면은 그냥 풀로 붙이시면 되는데, 풀로 붙이면 떨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출력하신 다음에 배송 라벨 출력을 클릭하셔갖고 꼭 붙여서 보내셔야 된다 기억하시고, 한 가지 또 팁을 드리자라고 한다면 어차피 국내 배송으로 한 번 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큰 박스에 들어온 주문건을 라벨 출력을 다 해서 그것들을 붙여갖고 큰 박스에 막 다 넣어요. 그리고 봉해갖고 2,500원만 딱 해서 보내시면 배송비가 다 세이브가 되겠죠. 이건 하나 팁인데, 하나씩 보내시면 배송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한꺼번에 보내셔라, 이 얘기를 좀 드렸던 겁니다. 그게 완료가 되고 국내 송장을 우측에 보이는 이곳에다가 송장 번호를 넣어주시고, 여기 보여지는 이 부분에 파란색 발송 처리까지 완료를 하시면 정상권으로 돌아가면서 배송 중으로 돌아가는 거겠죠. 글로벌샵은 또 국내랑 다르게 쉽게 MD랑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어요. ESN 플러스 메인에 들어오셔서 우측 하단에 보면 글로벌샷 담당자 정보 보기라고 하는 게 있고, 얘를 클릭해서 보시게 되면 글로벌샷 담당자들이 이렇게 쭉 나와요. 각 메일을 보내기 전에 하나를 꼭 하셔야 되는 게 제안서를 다운로드 받으셔갖고 이 제안서를 작성하셔야 되는데, 미리 작성해 놓은 걸 좀 보면 당연히 이런 부분은 기본적인 거니까 스스로 챙기시면 되는 거고, 그 아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적어주시고 상품 번호 적어주시고요. 그리고 상품명 적어주시고 기존가에 제한 판매가 적어주시고 국내 배송비가 얼마인지 또 적어주시고 가지고 있는 재고를 적어주신 다음에 그 이후에 뭐 제한 내용이나 상품 특징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상품의 그냥 특징 간략하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장한 다음 이 밑에 보이는 아까 동일 내용이거든요. 보시는 메일 주소 또는 전화번호 이렇게 나와 있는데 먼저 전화하면 당황해요. 그러니까 메일을 먼저 보내고 해당 내용을 쭉 적어주신 다음에 그게 확인될 쯤 전화를 한번 하셔서 제안을 했는데 꼭 확인하셨나요? 라고 그렇게 물어보시면 쉽게 좀 커뮤니케이션이 될 거고, 그리고 글로벌샵에 조금 여유가 있다, 이 팀이 지금 약간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 라고 하면 번역도 지원해주는 서비스를 어느 정도 해드리니까 형편에 맞게 스스로가 판매하는 형태를 잘 설명해 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거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편한 해외 판매가 없죠. 다른 뭐 큐텐 혹은 아마존이나 이런 것들은 내가 상품도 다 다시 기획해야 되고 그거에 맞는 페이지에 등록에 여러 가지 뭐 어카운트부터 해서 배울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이 하나가 없는데,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내가 국내에 팔고 있는 걸 아까 처음에도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냥 국내 판매를 해외 판매로 같이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장점입니다. 이 판매를 내가 좀 익숙하게 했다라고 하면은 뭐 글로벌에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부분이겠죠? 그러면은 뭐 큐텐 사이트도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걸 또 가지고 아마존으로 확장을 하시면 좋은데, 가장 유사한 건 사실 큐텐 사이트예요. 그래서 이쪽에서 해외 판매 성공하시면 큐텐까지도 확장해 보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요. 그럼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상품이 해외 판매 가능한 건가요? 그렇지는 않지. 깨지는 상품, 이형 상품이나 그리고 유통기한에 민감한 상품, 그리고 부피가 엄청 커서 비행기 실으면 안 될 것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사실상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야. 그거 확인하는 방법은 내가 상품 등록을 할 때 추가 정보 쪽에 가면 해외 판매 여부에 뭐 해외 판매를 진행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체크하는 부분이 있거든. 그게 아마 활성화가 안 될 거야. 그래서 그게 활성화가 안 되면 그냥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야겠지. 우체국에 EMS를 못 보내는 상품이면 못 보낸다. 그러니까 부피카고 이형에 유통기한에 민감한 상품 똑같아. 우체국